여자친구와 3년 동안 타지에서 우리는 매일 동영상을 찍고 공휴일에 번갈아 상대 도시로 간다. 우리는 모두 진지하고 확고하게 이 감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녀가 새 회사에 들어갈 때까지 류여연이 보름 연속 새 회사의 멋지고 부드러운 총감독을 언급했을 때 알아. 우리 감정은 끝났어. 저녁 9시에 나는 관례대로 류여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그녀는 받지 않았다. 장거리 연애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밤 9시 전에 번갈아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야근이 필요하면 미리 메시지를 보내 통지하기로 약속했다. 나는 위챗을 수없이 닦았지만 여전히 새로운 소식이 없다. 정말 마음이 놓이지 않아. 나는 또 한 번 그 익숙한 번호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다 미처 기뻐하지 못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마이크에서 들려왔고 또 시끄러운 배경음악도 있어 술집인지 노래방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아무튼 매우 시끌벅적하다. 류여연이 좋아하는 자리가 아니다. 만연이 지금 없다면 너는? 일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도 된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그녀에게 전할게. 남자의 목소리는 순우하고 낮았다. 말투 속의 익숙함은 나에게 그들의 친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누구세요? 담배 핸드폰이 왜 당신한테 있어요? 나는 경계하며 그에게 물었다. 그녀가 화장실에 가는데 친구이자 상사인 내가 대신 보관해주는데 문제가 있나요? 상대방은 가볍게 웃으며 말투를 가볍게 했다. 나와 류여연은 중마고우이다. 우리 두 집은 오솔길을 사이에 두고 걸어서 2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너무 잘 알고 심지어 자신을 더 많이 알고 있다. 어렸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매우 엄하게 단속했다. 항상 몰래 그녀의 책가방과 서랍을 뒤졌다. 그래서 류여연은 다른 사람이 그녀의 어떤 물건도 건드리는 것을 특히 싫어했다. 특히 휴대전화와 같은 사적인 물건은 나조차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나는 한 글자도 믿지 않는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싶을 때 전화로 류여연이 이 낯선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담배처럼. 당신은 전화가 있습니다. 오, 아우야, 9시야. 깜빡했네. 휴대폰에서 류여연이 취기를 띤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녀는 제멋대로 전화를 받은 남자를 탓하지 않았다. 나는 필사적으로 핸드폰을 쥐었지만 손은 끊임없이 떨렸다. 아우, 미안하다. 내가 아직도 내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었다. 나는 오늘 술을 마셨다. 머리가 어지럽다. 나는 입을 벌렸지만 목이 메어 말을 하지 못했다. 나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가장 담담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물었다. 방금 전화 받은 사람 누구예요? 방금 그 남자 이야기를 꺼내자 버드나무 연기에 애매했던 말투가 환해지고 웃음기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다. 우리 회사 구사장님, 바로 구연이.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지난번에 갑을 초대했는데 그가 나를 대신해서 술을 막았는데 너는 잊었니? 조그마한 일도 내가 여기저기 말할 가치가 있니? 정말 바보개집애야. 내가 나를 고총이라고 불렀으니 내가 너를 감싸야 해. 류여연의 입에서 나오는 고연은 또 한 번 우리의 채팅을 끊었다. 그러나 그녀는 무례함을 느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달콤하게 웃었다.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유난히 예민한 나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고사장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감사하고 싶으면 더 좋은 방안을 내놓아라.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바로 전화를 끊었다. 창밖은 별들이 단체로 사라진 것처럼 갑자기 어두워졌다. 마음도 텅 비었고 버드나무가 연기처럼 아름답다.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 모두들 이렇게 말했다. 책을 읽을 때는 전교 남학생들이 주목하는 초점이다. 나와 그녀가 함께 쇼핑할 때조차도 판매원은 나에게 각별히 열정적이다. 친구들은 모두 류여연이 너무 예뻐서 나를 부자로 돋보이게 한다고 놀렸다. 모두가 내가 그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충분히 아름답지만 나는 실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그녀는 나에게 중마고우야말로 가장 잘 어울린다. 우리는 사랑과 혈육의 정을 초월하는 존재이며 서로의 생명에서 유일한 존재라고 말했다. 고등학교 때 우리는 가족들 몰래 연애를 했는데 여기저기 숨어있는 것은 모두 달콤했다. 그녀는 우리를 좋게 보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반박할 것이다. 어렸을 때 그녀는 조 오빠가 최고라고 말했다. 커서 그녀는 아우, 내가 있어서 정말 좋다고 말했다. 그녀는 나와 밤을 새워 게임을 할 것이고 나도 그녀와 밤을 새워 멜로드라마를 볼 것이다. 일 때문에 우리는 3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했지만 나는 결코 위기가 우리 둘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우리 사이의 감정을 믿고 우리의 미래를 줄곧 기대하고 있다. 나는 자신이 소현성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설사 부모가 나를 지지하려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평생 대도시의 주택가격 앞에 저축한 것은 한 배의 로임에 지나지 않았다. 그녀가 남고 싶은 도시에서 집을 살 수 있도록 나는 매일 필사적으로 일하고 자신에게 돈을 절약하려고 노력한다. 마침내 일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50만 위안을 모았다. 아직 멀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합세방에서 북쪽을 향한 차츰에 살고 있다. 옷은 깨끗하기만 하면 계속 입는다. 머리를 자르면 이발소에 가지 않는다. 슈퍼마켓 매장에 있는 12원만 빨리 자르고 할아버지, 아주머니와 함께 줄을 선다. 왜냐하면 어떤 여자도 내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류여연은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여 고연을 만났다.
이후 몇 년 동안 그녀도 나와 일에 부딪힌 대소사와 회사 가십을 나누었지만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을 빈번하게 언급한 적이 없다. 그리고 최근에 나는 고연을 너무 많이 들었다. 그녀 자신도 눈치채지 못했는지 고연을 말할 때마다 그녀는 항상 숨길 수 없는 도약과 기쁨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심지어 그의 수많은 장점을 말할 수 있다. 이제 그를 위해 날 버려도 돼. 이것은 여태껏 없었던 것이다. 솔직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한다. 그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는 호흡이 나를 숨막히게 한다. 나는 도피를 선택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가서 휴가를 냈다. 우리의 이렇게 오랜 감정, 나는 불명예스럽게 아웃될 수 없다. 오후에 나는 류여연이 새는 아파트에 도착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서 그녀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모든 것이 다 좋다. 우리는 마치 평소와 같은 것 같다. 내가 한마디 할 때까지 그녀는 고연과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한다. 아우, 저것은 우리 총감독이야. 너도 일할 때 지도자와 관계를 잘 맺어야 해. 나도 우리 둘의 장래를 위해서가 아니야? 너 이렇게 유치하게 굴지 않으면 안 돼. 나는 눈앞에 정교하고 아름다운 버드나무가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서 더러운 모습을 부끄러워했다. 새까만 긴 머리? 알맞은 화장, 가느다란 손가락이 옥처럼 하얗다. 내 회색 얼굴에 비해 도시 엘리트에 대한 환상에 부합한다. 그녀는 피곤한 표정으로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장거리 연애는 이미 매우 피곤한데 너는 아직도 이것저것 의심해야 한다. 나는 자신을 위해 몇 마디 반박하고 싶었는데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나는 듣자마자 이것이 핸드폰의 기본 벨소리가 아니라 열심히 설정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할 말이 있었는데 이 벨소리를 듣고 바로 핸드폰을 들었다. 고 사장님, 저는 담배 같아요. 핸드폰 속의 남자가 한마디만 하자 버드나무는 초조하게 밖으로 나갔다. 너는 어제 위가 아팠는데 약만 먹어도 돼. 그녀는 너무 조급해서 심지어 나에게 대문이 곧 닫히는 순간 나의 마음이 좀 아팠다고 말하는 것을 잊었다. 다행히 그녀는 나를 생각했다. 버드나무는 연기처럼 발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려 나를 보았을 때 눈빛도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아우, 나 좀 나갈래. 고연이라는 사람은 다 좋은데 자신을 돌볼 줄도 모르고 아파도 모르고 친구 없어요. 가족 없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고 그녀에게 걸어갔다. 당신은 그가 현지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늦었는데 꼭 가야 합니까? 그는 남자 지도자인데 만약 회사 사람에게 부딪히면 모두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한 번 오는 것은 쉽지 않은데 너는 가지 않는 것이 어때? 나는 내가 이런 말을 다 하면 류여연이 반드시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그녀가 나를 밀어내고 분개했다. 조우, 너는 다른 사람이 너와 같다고 생각하니 너의 심장은 무엇을 봐도 더러워. 게다가 너는 의사야. 너는 왜 그 사람이 심각하지 않다고 말하니? 만약 일이 생기면 내가 배상할 수 있겠니? 정말 웃겨. 그녀는 문을 박차고 갔다. 나는 내가 버드나무를 연기처럼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닫힌 대문은 나를 그녀가 없는 세상에 남겨놓았다. 내가 돌아온 후 오랫동안 류여연은 더 이상 자발적으로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때로는 이른바 개천이란 일종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른바 다음번도 다음 생일 수 있다. 이날 저녁, 대학 룸메이트 유한이 갑자기 나에게 전화를 했다. 이리저리 한바탕 잡담을 하고서야 그는 우물쭈물하며 나에게 물었다. 요즘 너와 류여연은 어때? 나는 순간 당황해서 좋은 일이 아닐 거라고 예감했다. 오늘 내 여자친구 생일에 기어코 비싼 법식을 먹으러 갔다. 식당에서 류여연을 보았다. 한 남자와 함께 그 남자는 그녀에게 절대적으로 재미있었다. 나는 명치에 걸린 돌이 마침내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요즘 발생한 일은 개의치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다. 나는 비록 아직 그녀를 사랑하고 있지만 나도 나의 자존심이 있다. 그녀가 말하지 않으면 나는 묻지 않는다. 유한이 나 대신 아이디어를 내서 유여연 회사에 한번 가라고 했다. 당신은 꽃을 가지고 가서 주권을 선서합니다. 그 사람은 그녀의 상사가 아닙니까? 겉만 번지르르하고 진심도 아닌데 내가 가면 그가 크게 될까 봐 감히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가 만약 감히 염치 없이 재수 씨를 괴롭힌다면 내가 너를 도와 함께 그들 지도자를 찾아가 고소하고 그가 직장을 잃게 하고 꺼져라. 나는 유한의 호의를 거절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아마 나는 많은 네티즌들의 입에서 나오는 아랫사람이 될 것이다. 그는 또 나에게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 너희 두 사람은 중마고우인데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이야기했는데 안 되면 청혼해라. 깜짝 놀랐어요. 여자친구가 썸 타는 상대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서류에서 청혼. 내가 미쳤는지 유한이 미쳤는지 모르겠다. 너는 뭐야? 형제가 너를 해치지도 않을 거야. 너는 내가 류여연과 같은 사람을 다시 찾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니. 미녀야. 일도 떳떳하고 학력도 좋고 너희들은 여전히 동양이고 두 집안은 내막을 알고 있고 예단은 더욱 상의하기 쉽다. 만약 헤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맞선을 보러 갈 거야. 지금 맞선 상대에게 명절에 홍바오를 2,000위안 미만으로 주는 것은 모두 째째하다고 욕을 먹는데 예단 38만 8천 위안은 정상이다. 내가 반박할 의사가 있는 것을 보고 유한은 즉시 나의 말머리를 가로막았다. 조우야,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 너희들의 감정은 순수해. 너희들은 진정한 사랑이야.
이런 흠을 용납할 수 없어. 하지만 생활은 사랑뿐만 아니라 땔감, 쌀, 기름, 소금도 있어. 너는 하나를 찾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보증하니 그의 목소리는 어쩔 수 없었다. 너희들은 20여 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 류여연은 너에게 감정이 있다. 지금 이 나이에 한 여자를 다시 만나라. 연애소설이 아니면 문제가 더 많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류아는 총화적으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그녀도 마음을 가라앉힌다. 나는 침묵한다. 나는 유한이 옳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맞선에 피눈물 나는 역사를 많이 이야기해 주었는데 하나하나 나에게 결혼은 역시 내막을 아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 나의 20여 년 인생은 모두 버드나무 연기였다. 그녀는 내가 포기하기 아까운 이상이었다. 나는 이렇게 손을 놓는 것이 달갑지 않다. 나는 그녀를 잃어야 한다는 생각만 하면 가슴이 칼에 베인 것처럼 그 불쾌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녀를 생각하면 아마도 고연에게 마음이 움직였다. 나는 실망했다.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았다. 결국 나는 장미와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다. 나는 우리의 사랑에 기회를 주고 싶다. 우리에게 20여 년의 청춘의 기회를 주고 싶다. 나는 류여연에게 청혼하기로 결정했다. 류아는 이를 알고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했으며 또 몇몇 친구들을 불러 만화 인형으로 분장하고 하트 풍선을 들고 장미꽃을 들고 나를 도와주었다. 나는 류여연에게 미리 전화를 걸어 회사 아래층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내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들고 한쪽 무릎을 꿇고 청혼하는 순간 그 불쾌함은 모두 연기처럼 사라지고 주위의 모든 것이 암울해졌고 내 눈에는 버드나무만 연기처럼 보였다. 나는 기대에 차서 그녀에게 그 고전적인 고백을 했다. 담배야, 나랑 결혼해줄래? 퇴근 시간 주위에는 인파가 몰려 구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둘러섰고 나는 이미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들고 사진을 찍는 것을 보았다. 유한 그들은 인형 옷을 입고 구경꾼들에게 준비한 장미 한 송이를 나눠주었다. 왁자지껄한 소리가 갑자기 많아졌다. 버드나무는 연기처럼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나에게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나는 미친 듯이 기뻐서 코가 시큰시큰하고 눈물이 핑 돌았다. 류한의 말이 옳았다. 담배는 나에게 감정이 있었다. 반대합니다. 내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들고 버드나무 연기에게 끼우려고 할 때 고연에게 끊겼다. 버드나무 연기가 내 손을 향해 멈추었다. 그녀의 망설임은 폭우처럼 나의 모든 기대를 적셨다.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참고 또 참았지만 참지 못하고 달려들어 고연에게 주먹을 날렸다. 고연은 나에게 속아 정신을 차리고 벌컥 화를 냈다. 내가 감히 나를 때리다니. 진작 때리고 싶었는데 버드나무가 연기처럼 기뻐하지 않을까 봐 나는 줄곧 참았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나는 그녀가 즐겁기를 바란다. 나는 우리가 그렇게 오래 알고 그렇게 오래 함께 우리는 서로의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연이 나타날 때에야 나는 아마도 이른바 유일한 것은 단지 나의 일방적인 바람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랑에도 원래 유통기한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것은 영원히 나의 일방적인 바람일 뿐이다. 때린 게 바로 너야. 류여연이 내 여자친구라는 걸 알면서도 매달려. 우리의 20년 동안의 감정은 바로 너 때문에 망가진 거야. 나와 고연은 한 덩어리가 되었고 류여연은 울면서 우리에게 싸우지 말라고 했고 류한 그들은 애워싸고 빗나갔다. 고연은 화가 나서 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뭘 망쳐. 둘이 결혼했어. 자유연애 알아. 천재지보능자가 살고 있는데 너 같은 저속한 사람도 담배 곁에 설 자격이 있느냐. 다이아몬드 반지가 작은 것은 쌀알과 같아서 돋보기를 가지지 않고도 어디에 드릴을 찾을 수 없는데 청혼을 하느냐. 정말 가난하고 저속한 사람이 파벌을 부리는 것이다. 조우야, 너는 가난할 뿐만 아니라 품위도 없어. 너와 내가 단짝이 될 수 있어. 찌질하게 싸워도 사람이 도와야 하고 가난하고 재배도 없는 쓰레기. 주위 사람들은 경악했다. 내가 갈게. 남소삼. 할 말이 없네. 남소삼이 모두 이렇게 날뛰니. 빨리 찍어서 글을 인터넷에 올려 화나게 해라. 셋째는 모두 죽어야 한다. 결국 이 청혼은 경찰서에 청구되었다. 나는 경찰서에 나오자마자 류여연의 따귀에 얼굴을 맞을 줄은 몰랐다. 조우, 내 얼굴 다 망신당했어. 커다란 눈물이 그녀의 붉어진 눈가에서 떨어지자 버드나무는 연기처럼 울며 달아났다. 나만 그 자리에 멍하니 남아있다. 고연은 도발적으로 나에게 국제우호적인 손짓을 하며 득의양양하게 달려가 류여연을 쫓았다. 나는 멍하니 그 자리에서 그녀가 고연의 차에 오르는 것을 보고 있었다. 엑셀러레이터 한 발이 내 눈앞에서 빠르게 멀어졌다. 우리의 20여 년의 감정은 지금 농담으로 변했다. 우리 엄마가 전화를 했을 때 나는 최근에야 그들에게 전화하는 것을 잊을 정도로 퇴폐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미안함보다 더 슬픈 건 아빠가 수술한다는 소식이야. 그들은 이미 성병원에서 여러 날을 입원했는데 분명히 나와 한 도시에 있었는데 나를 귀찮게 할까봐 줄곧 말하지 않았다. 우리 엄마는 전화로 우리 아빠가 나랑 류여연이 보고 싶다고 하셨어. 너희 아빠 수술대에서 못 내려올까봐 엄마가 울먹이며 말하자 나는 순간 눈시울을 붉혔다. 프로포즈 후 류여연과 연락이 끊겼는데 아버지를 위해 뻔뻔하게 전화를 했어요. 어릴 때 류여연 부모는 마작을 좋아했는데 주말만 되면 카드놀이를 하느라 밥도 하지 않았다. 우리 어머니는 특별히 그를 좋아해서 늘 그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었다. 나는 나, 부모는 부모,
나는 그녀가 나와 함께 이 연극을 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애석하게도 내가 얻은 것은 단 한마디뿐인데 내가 무엇을 하러 갈까? 내가 의사도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전화를 끊었을 뿐이다. 갑자기 생각났다. 내가 우편함에서 본 신용카드의 거액 소비 계산서. 류여연의 카드는 한 남장점으로서 우리가 평소에 소비하는 등급이 아니다. 이전에 우리는 서로를 가리지 않고 많은 경우에 한 메일박스를 함께 사용했다. 일찍이 그녀는 특별히 예쁜 수집책을 골라 우리가 왕래하는 차표와 항공권을 보관하기 위해서만 옆에 귀여운 포스트잇을 붙여 당시의 아름다움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은 나는 부모님께 류여연이 방금 새 회사에 가서 휴가를 내기가 불편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엄마는 듣자마자 우리 아버지를 나무라셨다. 그들 젊은이들은 평소의 일이 충분히 바쁘다. 너는 할 일이 없어서 일을 찾는다. 말을 마치자 또 나를 위로했다. 내 아버지는 협심증이 모두 고질병이다. 지금 다리를 놓는 수술은 아주 성숙되어 전혀 위험이 없다. 내 아버지는 겁이 많다. 우리 아버지는 즉시 말을 받았다. 맞아. 젊은이들이 1등을 하고 내 아들이 나를 보러 왔으니 수술은 틀림없이 순조로울 거야. 나는 눈물을 참으며 억지로 그들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며 의사에게 상황을 물어 병실을 탈출했다. 위챗이 울려서 나는 류여연이 생각을 바꾼 줄 알았다. 결국 예전에 나를 쫓아다녔던 여학생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작은 책에 링크를 보내서 고소하게 나를 비웃었다. 조우, 너 못살게 굴었구나. 자기를 스페어로 섞었구나. 하하하. 나는 떨면서 눌렀고 개시 시간은 프로포즈 전이었다. 관계 안정과 심쿵.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남자친구와는 중마고우로 관계가 안정적이지만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나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새 회사의 상사는 분명히 나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귀중한 선물도 주었다. 그의 집안 형편은 넉넉해서 정말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 할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다. 우리 부모님은 어렸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다. 나는 할머니가 키웠다. 나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할머니가 슬퍼할까 봐 두려웠다. 게다가 우리 집과 상사의 집안 형편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났다. 나는 파악하지 못할까 봐 두려웠다. 앞으로 양쪽이 허사가 될 것이다. 욕하는 나는 라헤이를 삭제할 것이다. 나는 단지 평범한 소녀일 뿐이다. 결혼은 두 번째 환생이다. 시집을 잘 가고 싶은 것이 무슨 잘못인가? 나는 온몸이 오한이 났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청혼이었다. 나는 단지 그녀의 대안일 뿐이다. 내 반지를 받아도 신부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스페어 타이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나한테 쫓겼던 여자가 이 모든 걸 찢어버렸어. 나는 정말 절망적이다. 우리 엄마는 나에게 회사와 신청하고 전근하라고 재촉하셨다. 그녀는 우리가 항상 타지여서 그다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결혼할 돈도 벌써 모았다며 며느리 댁 축배를 들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전근된 일이 이미 기본적으로 정해졌다고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 일이 지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나는 심지어 일이 아직도 돌아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실하지 않다. 필경 내가 지금 일하는 곳은 고향의 성도로서 집에서 3시간여의 차거리밖에 안 된다. A시로 돌아가면 집에서 멀어요. 더군다나 그곳은 류여연이 좋아하는 도시이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성도에서 집을 사서 정착한다면 정말 훨씬 수월할 것이다. 부모님도 젊지 않은데 본사로 돌아가면 내가 정말 그들을 데려갈 능력이 있을까? 나는 새밤 침대에 앉아 멍하니 핸드폰을 쳐다보았다. 분명히 류여연에게 매우 실망했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가 나에게 전화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설령 우리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라도. 옆집에 그 어린 커플이 또 싸우고 있는데 그들은 나를 결코 실제와 맞지 않는 환상 속에서 현실로 끌어들였다. 그들은 또 누군가가 물건을 떨어뜨린 것 같다고 서로 비난했는데 나중에 여자들이 울고 있었다. 나는 일찍이 나와 버드나무 연기는 그들과 확연히 다르다고 느꼈다. 그들은 비록 같은 처마 밑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들의 감정은 그다지 성공하지 못하고 항상 천지개벽하고 서로 탓하고 서로 저주하고 항상 이렇게 얼굴을 찢고 소란을 피우는데 어디 낭만이 있겠는가. 나와 류여연은 비록 장거리 연애이지만 우리가 함께 있는 매 순간은 모두 따뜻하고 달콤하다. 하지만 나는 밤이 깊을 때까지 기다렸다. 핸드폰을 뒤져보니 스팸 문자도 있고 앱 푸시도 있고 위챗 단체 채팅방도 있지만 유독 류여우이에는 없다. 9시 벌써 지나갔어요. 곧 12시가 되니 이날이 끝날 것이다. 고요한 가운데 옆방에서 애매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어린 커플은 이미 화해했다. 나는 갑자기 그들이 거의 매일 밥을 짓고 또 고향 사람들과 친구들을 초대하여 샤브샤브를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크지 않은 집에 비집고 있는데도 여전히 매우 즐겁다는 것을 생각했다. 매번 친구를 초대할 때마다 나와 다른 룸메이트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아마도 우리를 방해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쩌면 그들의 감정이야말로 가장 낭만적이고 평범하지만 열렬할지도 모른다. 수술이 잘 됐다는 게 아마 요즘 가장 좋은 소식일 거예요. 그러나 나와 버드나무 연기 같은 관계는 빙점으로 떨어졌다.
나는 우리가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그녀는 과일 우유를 들고 병원에 왔다. 우리 부모님은 매우 기뻐하셨다. 특히 우리 엄마는 버드나무 연기 같은 손을 잡고 수다를 떨며 끝없이 말씀하셨다. 류여연은 우리 아버지께 사과를 깎아드리려고 과일도 씻으러 갔다. 우리 아버지는 즐거우면 체면을 잃으신다. 샤오이야, 나와 너의 엄마는 모두 늙어서 손자를 보기를 바라고 있어? 사과를 깎던 버드나무 손이 멈추자 내 마음도 목구멍을 언급했다. 우리 일은 내가 줄곧 말하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는 수술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말씀하시면 그의 양병정서에 영향을 줄 것 같다. 아저씨, 몸조리 안 하고 손자를 어떻게 봐요? 말 한마디에 빨갛게 달아오른 우리 아빠는 다음 초에 바로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눈버들이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는데 어쨌든 그녀가 지금 이렇게 말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정말 매우 감격스럽다. 귀신이 고칼 로르드로 그녀를 떠나보낼 때 나는 그녀에게 본사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나는 말을 삼켰다. 그녀는 아마도 결코 나의 소식을 알고 싶지 않을 것이다. 결국 나는 본사로 전근되었다. 3년을 견뎌서야 돌아왔는데 나는 거절할 이유가 없다. 결국 이것은 애초에 근면하게 일한 결과이다. A씨, 내가 3년 동안 왔다 갔다 한 이곳, 나는 그것에 대해 조금도 낯설지 않다. 이곳에 내가 가장 걱정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시시각각 이 도시의 어떤 것도 주의할 것이다. 이전에 가장 큰 꿈은 바로 이 도시에서 나와 류여연에 속하는 집을 살 수 있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적지 않은 층집을 연구했는데 새집도 있고 중고집도 있었다. 지금 이 물건들은 도리어 내가 집을 세낼 때 매우 유용한 지식이 되었다. 웃기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내가 집을 잘 세내어 자리를 잡고 10여일이 지나서야 류여연은 나에게 연락할 생각이 났다. 그녀는 황급히 내 앞에 나타났는데 눈에는 약간 허심탄회하고 양심의 가책이 있었지만 입을 열자 확실히 원망했다. 너와도 나한테 말 안 해. 날 피하려는 거야.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녀는 말투를 늦추었다. 며칠 후면 너의 생일인데 나는 너에게 선물도 준비했어. 그녀는 가방에서 정교한 작은 상자를 꺼내 내 품에 넣고 나에게 애교를 부렸다. 아우는 담배 선물을 받았으니 더 이상 화를 내지 마라. 내가 그 상자를 열었는데 안에 들어있는 것은 흑요석 소매단추 한 쌍이다. 나는 금방 따뜻해진 마음이 갑자기 식었다. 이거 나한테 주는 거 확실해. 그래. 왜? 류여연과 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이것은 특별히 당신을 위해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은 졸업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옷차림도 중시해야 합니다. 남학생의 품위는 바로 이런 작은 디테일에 구현된 것입니다. 이 점은 정말 고연학학을 많이 해야 합니다. 나는 가까스로 미소를 지으며 류여연에게 물건을 돌려주었다. 아주 좋고 정교하지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더욱 적합한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다. 류여연의 눈이 번쩍이는 것은 내가 거절한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잠시 침묵한 후에 그녀는 문득 크게 깨닫는 모습을 보였다. 조우, 너 열등감 아니야. 너 좋은 거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 아니면 고연이 싫어서 싫어. 내가 만약 이렇다면? 나는 내가 너무 편협하다고 생각한다. 누구에게나 반짝이는 점이 있다. 다른 사람의 우수한 점을 배우는 것은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나와 고연은 상하급 관계일 뿐이니 너는 이렇게 그를 적대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나는 눈앞에 버드나무가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좀 낯설었다. 나는 단지 이렇게 정교한 소매단추는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좋은 옷이 있으면 또 좋은 신발을 신어야 한다. 그것들을 바치기 위해 나는 또 고급 손목시계를 매치해야 하지 않느냐. 또 정교한 헤어스타일을 매치해야 하는가.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식초 한 접시를 위해 만두를 빚고 싶지 않다. 나는 단지 힘들게 번 돈을 내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쓰고 싶다. 나는 나에게 전혀 쓸모없는 선물을 거절했을 뿐인데 나와 중마고우로 자란 소녀가 나에게 어두운 생각을 씌우려고 한다. 그래,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즐거우면 돼. 말이 끝나자 나는 과감하게 방을 떠나 무작정 나가더라도 이곳에 머물러 답답해 죽는 것이 낫다. 날씨가 좀 쌀쌀해서 너무 급하게 나와서 외투를 입는 것을 잊어버렸는데 한바탕 바람이 불어서 나는 참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다. 버드나무가 연기처럼 쫓아왔다. 아우, 화내지 마. 싫으면 하지 마. 너 곧 생일인데 오늘 내가 밥 살게. 밥 먹고 우리 영화 보러 가자. 나는 그래도 동의했다. 2~3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했는데 나는 그녀의 곁에 있지 않았는데 결국 내가 그녀에게 미안했다. 이전에 우리 아버지가 수술을 마치고 류여연이 병원에 가서 그를 보았는데 역시 내가 그녀에게 신세를 졌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20여 년 동안 알고 지냈기 때문에 나는 즉시 그녀와 선을 긋고 낯선 사람이 될 수 없었다. 한 끼를 빨리 먹다. 나는 결코 류여연이 돈을 지불하게 하지 않았다. 여학생들이 돈을 써야 할 곳은 늘 좀 더 많았다. 나는 그녀가 잘 먹지 못하고 잘 입지 못할까봐 걱정되었다. 그러므로 타지방년에는 최근 몇 년간 모든 차표 항공권을 모두 내가 예약했다. 나는 나 때문에 류여연의 생활질을 낮추고 싶지 않았다. 돈을 절약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만 절약할 수 있다. 밥을 먹고 우리는 영화관에 갔다.
나는 영화관을 오가는 연인들을 보면서 이곳에 오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다. 많은 커플들의 첫 데이트 장소는 모두 영화관에 있다. 영화관에서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것도 좋은 작별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영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고연이 왔다. 고연은 높은 곳에서 내 앞에 서서 위아래로 나를 훑어보며 눈빛에 경멸을 품었다. 조우, 너 정말 개가죽 고약 같구나. 여연은 너에게 전혀 남녀의 사랑이 아니다. 기껏해야 너를 오빠로 생각할 뿐이다. 너는 자신을 전혀 알지 못하니. 너는 남자처럼 주동적으로 손을 놓을 수 없니? 어렸을 때의 정분을 믿고 여연 남자친구의 이름을 떨치지 않을 수 없니? 내가 아무리 그래도 너 같은 소삼교육 차례가 아니다. 지삼당삼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 너 아직도 때리고 싶어. 고연은 얼굴이 붉어지자 허세를 부리며 소매를 훑었다. 버드나무가 연기를 보고 눈물을 머금고 우리 사이에 가로놓여 있다. 내가 조우 오빠를 청해서 나왔어. 고연아, 너 억지로 장난치지 마. 나는 너한테 안정감이 하나도 없어. 조우 오빠는 나를 위로하러 왔어. 너는 상관할 수 없어. 고연이 소매를 뿌리치고 가다 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다만 조용히 버드나무가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있을 뿐이다. 나는 우리가 언젠가 헤어지더라도 그것은 틀림없이 매우 떳떳한 장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우리는 고향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다. 이 낯선 도시에서는 우리가 연인이 아니더라도 서로 돕는 가족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나를 실망시켰다. 우리 헤어지자. 버드나무가 연기처럼 멍해졌다. 조우, 무슨 뜻이야? 그녀의 말투는 마치 내가 헤어지는 것이 무슨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매우 흥분되었다. 별로 재미없다. 다만 이렇게 오래 함께 있으면 헤어지는 것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정식으로 하자? 그녀의 마음도 원숭이도 말도 아니면 그녀가 나를 대안으로 삼았을까? 오늘 나를 이용해 고연을 자극하는 것도 실망스럽다. 그러나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꺼내면 나는 그녀가 나를 배신한 전 과정을 조금씩 회상해야 한다. 매우 자신을 괴롭힌다. 기왕 그녀가 멍청한 척하기를 원한다면 그녀를 따르자. 어차피 말하든 말하지 않든 헤어지는 일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날의 영화는 끝내보지 못했다. 찬바람을 맞으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길은 정말 길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걸어서 집에 도착했는지 모르겠다. 다만 걸을수록 이른바 중마고우라는 것이 우스갯소리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류여연이 나로 고연을 자극한 일은 꽤 효과가 있었다. 바로 다음 날 나는 그녀의 게시물이 후속으로 업데이트된 것을 발견했다.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나는 줄곧 상사에게 그의 여자친구가 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지만 지금 그가 나를 데리고 학부모를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내가 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그들의 집은 A시 토착민으로 집안 형편이 비교적 좋다. 그는 영국에서 유학한 적이 있다. 만약 내가 그와 함께 부모를 만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어떤 선물을 가져다주면 좋을까? 나는 류여연이 그녀에게 어떤 선물을 가져가라고 건의하는 댓글에 하나하나 진지하게 답장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도 조금씩 얼어붙었다. 내 생일날 류여연은 놀라서 귀중한 선물을 준비하러 고연의 집에 갔다. 나는 장수면 한 그릇을 끓였다. 버드나무가 연기처럼 타는 비싼 선물을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선물에 관한 고전적인 도리를 직관적으로 리해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선물을 줄 때 우선 당신의 가치를 고려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당신의 가치 범위에 맞는 물건만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아빠를 뵈려면 과일 우유만 있으면 돼요. 이 순간에야 나는 알았다. 우정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가 없는 것이다. 나는 책상 위에 싱거운 장수면 핸드폰 속에 떠들썩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전대미문의 외로움을 느꼈다. 재미없어. 예전에는 우리가 커플이 아닐 수도 있었지만 분명 가족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는 갑자기 그 예전의 우정들이 이미 금이 간 것 같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입구의 옷거울에서 자신을 보았다.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외투를 입고 헤어스타일을 한번 보면 오랫동안 손질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온 사람이 마치 흙을 뒤집어 쓴 것 같다. 눈물 한 방울이 힘없이 눈에서 빠져나와 나는 손을 들어 지웠다. 핸드폰을 들고 남성 미용관을 검색하면 아주 가깝고 거리를 사이에 두고 있다. 가게에 도착하자 나는 대기구역의 소파에 틀어박혀 두뇌를 비웠고 사업일구는 또 나에게 작은 음식과 차를 보내왔다. 머리를 감고 마사지하고 이발하고 수선하면서 한바탕 손질을 하자 거울 속의 자신도 좀 낯설었다. 집에 돌아와 길목에서 자신에게 작은 케이크 1인분을 사주고 또 할로겐 막과 맥주를 사서 프로젝터를 찾아 위에 먼지를 깨끗이 닦고 좋아하는 영화를 틀어보았다. 기분이 순식간에 많이 좋아졌다. 원래 궁지에 몰린 곳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몸을 돌리는 것이다. 나는 심지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슬프지 않다. 부모님을 모실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을 모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일해서 내 인생에 좀 더 많은 기회를 쟁취해야 한다. 바빠서 봄이 슬프고 가을이 상할 시간이 없다. 류여연은 커플 프로필 사진으로 바꿨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고 새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는 소원을 이루었다. 어릴 때 나를 찾아와 술을 마시고 그녀의 모멘트를 여러 나에게 보여주자 류여연 메이크업은 고연의 품에 정교하게 기대어 있었다. 매력적인 식사, 화려한 배경, 비싼 옷차림의 사치스러운 남자친구, 이 모든 것은 친구들.
사이에서 부러움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프라이버시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차단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어린 서함이 나를 대신해서 화가 나서 나를 너무 찌질하다고 욕했다. 너는 이렇게 쉽게 그녀를 가만두느냐? 그렇지 아니면 내가 수십 페이지의 PPT를 써서 인터넷에 올려 네티즌들이 그들을 심판하도록 할까? 서함은 비웃었다. 내가 정말 감히 이렇게 한다면 내가 돈을 써서 너에게 실시간 검색어를 사줄게.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육자범 아저씨 기억나세요? 쉬에는 침묵했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그는 SC로 달려가 일했는데 정책믹 배당금을 따라 많은 돈을 벌었고 매번 돌아올 때마다 큰 가방과 작은 가방으로 많은 물건을 휴대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었다. 그러나 후에 그의 아내는 바람을 피웠고 또 그에게 간통을 당해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아내와 간부가 바람을 피운 사진을 여러 거리에 흩어뜨렸고 여러 텔레비전 방송국의 보도도 놀라게 했다. 나중에 그녀의 아내와 간부가 몰래 도망쳤는데 마지막에 모두의 입에서 우스갯소리가 된 것은 오히려 육자범의 시동생이었다. 모두가 그를 비웃었다. 더러운 돈 몇 푼을 가지고 여기저기 자랑하다니 능력이 있잖아. 능력이 있으면 아내가 다른 사람과 도망간다. 그렇게 큰 녹색 모자는 겨울에 따뜻하다. 모두 집안의 주태를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는 아직도 여기저기 선전하고 있다. 쯧쯧쯧 이런 남자를 내미는 것도 정말 재수가 없다. 어쩐지 며느리가 외심이 있더라니. 당시 나는 아직 어려서 그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얼굴에 거들떠보지도 않고 조롱하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나중에 커서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동조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히스테리적으로 한바탕 발산하는 것은 물론 통쾌하지만 진정으로 너를 위해 괴로워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또 몇 명이냐. 더 많은 것은 오히려 뒤에서 너를 보고 농담하고 너의 슬픈 일로 너를 조롱하고 폄하하는 것이다. 이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자 열쇠를 꺼내자마자 버드나무 연기 소리가 들렸다. 우야.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슬픔이 있다. 몸을 돌려 그녀의 새빨간 두 눈을 보고 불쌍하게 나를 보고 있었고 손에는 트렁크도 들고 있었다. 고향에 같이 가주실래요? 우리 엄마가 할머니가 가실 것 같다고 전화하셨어요. 한동안 나는 좀 황홀했다. 심지어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됐는지도 생각나지 않는다. 한 달, 아니면 1년. 비록 류여연에 관한 소식은 늘 여러 가지 방식과 우연의 일치로 나의 귀에 전해지지만 우리는 영화관에서 헤어졌는데 확실히 다시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의 이 요구를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결국 어르신께서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셨다. 류여연의 할머니는 일찍 과부를 지키고 아들과 딸을 키웠으며 또 아들을 도와 큰손자와 손녀를 데리고 나이가 들었지만 자녀들을 귀찮게 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 고향으로 돌아가 고택에 살면서 하루 세끼를 모두 자기가 했다. 평소에 할머니는 비교적 검소하게 생활하셔서 혼자 밥을 먹어도 고기를 사기 아까워하시지만 내가 가기만 하면 매번 닭을 잡고 생선을 사시고 또 나에게 홍사오러우 한 그릇을 크게 만들어주신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버드나무 연기 같은 할머니이다. 우리는 결국 조소년이 없다. 돌아가는 길에 우리 둘은 말이 없었다. 병원에 가서 내가 병실에 들어가려고 할 때 류여연이 나를 가로막고 나를 한쪽으로 끌고 갔다. 아우, 우리 둘이 예전과 똑같다고 생각해. 알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알지. 지난번처럼 할머니는 우리 둘이 함께 그녀를 보러 오는 것을 보고 눈에는 온통 기쁨으로 가득하셨다. 옆 사람은 손녀 사위를 보니 할머니의 병이 반쯤 나으셨다고 놀렸다. 할머니는 나와 버드나무를 끌고 모호하게 말씀하셨다. 너희 둘은 멀쩡해. 멀쩡해. 나와 류여연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우리가 어렸을 때의 일을 수다스럽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소소한 것들을 들으면서 코가 좀 시큰거렸다. 류여연은 멍한 표정으로 추억에 잠긴 것 같았다. 할머니는 피곤하다며 우리 둘의 손을 잡고 류여연에게 말했다. 소우는 좋은 아이다. 그는 너를 신경 쓴다. 너는 그와 잘 지내야 한다. 그를 괴롭히지 마라. 앞으로 중손이 있으면 할머니께 보여드리는 것을 기억해라. 류여연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할머니, 안심하세요. 우리 둘은 멀쩡해요. 당신도 멀쩡해야 해요. 앞으로 우리 둘에게 아기가 생겼는데 또 당신이 데려와야 해요. 말이 끝나자마자 바깥의 음침한 하늘이 천둥을 휘저었다. 원래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다. 나와 류여연이 병실을 나서자 그녀는 나를 불렀다. 아우, 그 전의 일이 미안한데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듯 어깨를 숙이고 감히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나는 그녀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그녀를 만나고 싶지 않다. 우리도 다시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 가장 좋은 전임자는 죽은 것처럼 해야 한다는 인터넷 한마디를 그대로 적용했다. 사실 나는 그렇게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내 마음은 버드나무를 연기처럼 미워한다. 류여연이 또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 고연이 왔다. 류여연, 너 무슨 뜻이야? 집에 가서 나를 데리고 가지 않고 너의 예대인을 데리고 가니? 왜? 예대인과 다시 살아나고 싶어. 애초에 내가 나를 뽑았는데 너와 교우가 또 가능하겠니? 어느 남자도 이렇게 천하지 않을 테니
기어코 올라가서 녹색 모자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말하면서 나를 힐끗 보았는데 경고의 의미가 가득했다. 나는 2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들에게 공간을 양보하고 옆에서 연극을 보았다. 사실대로 말하면 그들이 싸워서 나는 매우 기쁘다. 고연아,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비난해. 내가 먼저 나를 업고 다른 여자와 맞선을 보러 간 거야. 그리고 너의 엄마. 그녀는 근본적으로 나를 무시하고 나를 마주하고 빙그레 웃으면 몸을 돌려 다른 여자를 소개하여 너와 맞선을 보게 하고 너희 가족은 모두 나를 괴롭힌다. 그들이 다투고 비난하는 장면은 류여연이 일찍이 말린 행복과 함께 찍은 사진이 내 눈앞에서 겹쳤다. 갑자기 감개무량하다. 나는 얼른 고개를 저으며 이런 엉망진창인 생각을 떨쳐버렸다. 그들이 사랑을 하든 말다툼을 하든 나와 무관하다. 나는 발을 들고 갔는데 버드나무가 연기처럼 내 팔을 덥석 잡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녀는 2 눈에 눈물을 머금고 나를 보고 있다. 아우, 만약 애초에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 이미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매우 행복했을까? 나는 연기 같은 버드나무의 손에서 벗어나 내 뒤에서 으르렁거리는 고연을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22의 땅을 떠났다. 그녀가 정말 후회하던 연기를 고연에게 보여주든 나는 아랑곳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만약은 없다.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한 순간부터 나는 돌아설 생각을 하지 않았다. 운명의 신이 그녀와 고연을 어떻게 안배할지는 나와 무관하다. 나는 단지 내 인생에서 더 이상 류여연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뿐이다. 나를 배신한 사람은 내 곁에 설 자격이 없다.